안녕하세요. 오늘은 밥삼백, 닭삼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준비한 이유가 제가 밥 200, 닭 200, 새끼 왜 안 되냐 영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제 유튜브 영상에서 조회수가 세 번째로 높거든요. 근데 이 식단은 아시겠지만 조주님이 이 식단을 하세요. 이렇게 네 끼를 드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야 동면중은 안 된다라고 하는데 조주님이 비슷하게 좀 하시고 그러면 뭐가 맞는 거냐 막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 앞장에서도 그렇지만 누군가의 다이어트 식단이 누군가의 벌크업 식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다이어트 식단이 나한테는 벌크업 식단이 될 수 있는 거야. 일단은 이 식단에 대해서 하나씩 좀 알아볼게요. 일단은 밥 300, 닭 300, 4끼 먹으면 한 2,900칼로리에 단백질 280g 정도가 나와. 이게 그 식물성 단백질 좀 빼고 동물성만 이제 계산을 한 건데 사실 엄청나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누군가한테는 다이어트 식단이 누군가는 벌크업 식단이 될 수 있어요. 양 자체가 많잖아요. 근데 님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러면 나는 이거를 벌크업 식단으로 써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사실 조금 애매할 수는 있죠. 이게 왜 다이어트 식단이 가능했는지 일단 그것부터 얘기를 해보면, 일단은 조주님이 영상에서 이 식단으로 했을 때 1개월에 2kg에서 3kg가 감량이 된다고 했었어요. 근데 요거 이때가 아마 90kg대 영상이었을걸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계산을 역산을 해보면 총 사용 칼로리가 아마 3600칼로리 정도가 됐을 거예요. 3600 됐을 때 한 달에 보통 3kg 정도 빠지고, 그 다음에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씩 빠지는 속도가 느려질 거예요. 그리고 기초 대사량을 조금 추정을 해봤을 때는 2080칼로리 정도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기초 대사량이랑 총 칼로리가 나왔죠. 이러면 뭘 할 수가 있어요? 활동 개수를 알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큼 활동을 했을까. 물론 이거는 추정치고 정말 디테일하게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웨이트 2시간 반에서 유산소를 했을지 안 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웨이트 시간이 3시간 30분일 수도 있고 유산소 시간이 조금 더 적을 수 있고, 아니면 다른 활동이 조금 더 있을 수 있어요. 움직이는 활동적인 그런 활동이 더 많을 수도 있고. 근데 최근에 좀 벌크업을 하셨죠. 그래서 체중도 늘어났고 이제 기초 대사량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총 칼로리라는 거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활동량 곱하기 기초 대사량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높아지면 진짜 사용해야 되는 칼로리 자체가 많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기초 대사량이 지금 많이 늘어났어요. 기초 대사량이 많이 늘어났는데 예전처럼 활동 개수가 똑같다라고 할 경우에는 적자 칼로리가 예전보다 더 높아지죠. 예전에는 700칼로리 닿는데 지금은 975칼로리. 그럼 이렇게 적자가 나면 한 달에 보통 3.8칼로리가 8kg가 빠져요. 그래서 주당 0.8에서 0.9kg가 빠지고, 만약에 체지방 3%까지 목표로 하신다라고 할 경우에는 계산상 한 78일 정도가 걸려. 근데 물론 여기서 10%에서 15% 정도를 추가를 해줘요. 뭐 밴딩 로딩 기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간에 만약에 치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물론 모르겠어. 어떻게 하실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좀 여유 있게 좀 10에서 15% 정도는 넣어주고. 근데 그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2에서 3kg 정도 빼는 게 안정적이다라고 할 경우에, 적자 칼로리를 700 정도로 줬을 경우에, 그러면 한 달에 3kg 정도가 빠져요. 주당 0.7kg 빠지고, 이렇게 되면 다이어트 기간이 좀 길어지죠. 그래서 109일 정도가 나오고, 아까도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보통 웨이트 2시간에 유산소 1시간? 근데 모르겠어요. 유산소를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싶잖아요. 동현주, 그럼 이거 괜찮은 식단인가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렇게까지 많이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면 지방 섭취량이 극도로 적기 때문에 몸에서 지방 사용량을 좀 줄여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르고 선수들마다 조금 특수한 선수들이 있긴 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방을 굉장히 잘 쓰는 선수들도 있어요. 근데 그 반대로 그러니까 그 반대 케이스도 있어. 지방을 만약에 이렇게 적게 먹으면 지방 사용량을 잠그는 타입도 있어요. 그럼 뭘 써요? 탄수화물을 에너지로 써요.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을 쓰는데 글리코겐이 고갈이 굉장히 빠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탄수화물을 넣어줘도, 계속 많이 넣어줘도 잘 회복이 안 되는 거야. 왜냐면 평소에 계속 글리코겐을 갖다 쓰니까.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2달 이후부터는 좀 피부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지방 섭취량을 줄였을 때 가장 큰 단점이 필수 지방산 섭취라든지 그 다음에 지용성 비타민 섭취를 좀 잘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용성 비타민은 저장량이 좀 돼요. 저장량이 좀 되고, 그 다음에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아마 태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실 거예요. 그럼 피부를 통해서 이제 합성이 가능하니까 그나마 그건 좀 낫고,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 쪽은 괜찮다라고 봐도 필수 지방산 섭취가 적기 때문에 이거는 피부가 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일반인한테는 추천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선수라면 좀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통제된 식단의 가장 큰 장점이 내가 밴딩 로딩을 진짜 잘할 수가 있어. 밴딩 로딩 때 뭐 탄수화물 섭취라든지 아니면 염분 섭취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통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좀 괜찮긴 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 식단을 막 진짜 동면중 스타일로 바꾼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은 넣어줘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밥량이 좀 줄어들죠. 밥량이 좀 줄어들고 닭량도 좀 줄어들었는데 대신에 계란이랑 아몬드, 저지방 우유 이런 애들을 좀 저는 넣어주는 스타일이에요. 물론 이렇게 넣어도 지방이 10%밖에 안 돼요. 이렇게 10%밖에 안 되더라도 좀 어느 정도 저는 지방이 있는 식사를 좀 추천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막 유명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식단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사실 따라하기보다는 나한테 맞는 식단을 사실 찾는 게 중요해요. 그게 제일 중요해. 그리고 그 형태가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실 이상적인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강경원 선수님 식단을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살면서 지켜본 적이 있었어요. 2주 정도 같이 살면서. 3주 정도 같이 살면서 지켜본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영양학적으로 좋아서 밥과 닭을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본인의 신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안 흔들린다. 그리고 식단이 단조로워야지 내가 여기에 쏟는 정신이 적고 그래서 내가 운동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다. 약간 좀 요런 개념에 더 가까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식단을 한다라고 하면 너무 극단적인 식단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극단적으로 한다라고 해서 막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더라도 어느 정도는 조금은 여유를 주면서 지속 가능한 그런 식단을 가져가면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똥빠.